자, 여기 들어갈게요. 자, 87페이지 맞니? 86 보세요, 86. 86 여기 안 풀었을 거예요. 이거 관동별거 혹시 했던 거 기억납니까? 고1 때. 고1 때. 자, 관동별거인데. 관동별거는 앞으로 수능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수능 역대 수능 시험에서 관동별거이 6평이나 9평, 수능에서도 한 두 번 나왔어요. 6평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나오기 힘들어요. 원래 이거 원래 이게 실전이었으면, 고3이었으면 제가 일일이 해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했어야 되냐면 바로 문제 풀러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따옴표 친 부분 있죠? 자, 집중해봐. 아, 여기 보기 박스 있기는 한데, 이거를 읽으면 조선의 사대부는 자연의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하늘의 이치가 자연에 구현됩니다.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했다. 그런데 관등봉의 작가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자, 관념적인 게 아니라 나름 현실적으로 사실감 있게 묘사했다는 겁니다. 조선 사대부가 좀 달라.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는 사회적 책무, 의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반영된 이상적인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했다. 뭐 그런 건데 해석만 되면 그냥 문제 풀릴 수 있지만 38번 바로 문제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금강대에서 진월대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나 봐. 이동해야지만 적절하지.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 이중적 태도는 당연히 뭐겠어요? 자연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태도. 뭐 이렇구나. 긍정이거나 부정이거나 그런 태도가 둘 다 드러나는데 금강대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진월대로 옮겨서 이번엔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될까 모르겠다. 금강대에서 선학을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끊깁니다. 이번엔 진월대에서 뭐 보냐면요. 여산의 진면목을 하나 보고 망고대와 혈망목을 하나 봅니다. 많이도 실려있네. 뭐 이렇게 많이 실려있어, 내용이. 그리고 여기서 끊겨서 개심대에 가서 뭐 보냐면 12,000봉을 봅니다. 실제로 보는 건. 요게 중요 소재예요. 제가 힌트 줄 건 여기까지인데 더 풀어줘봐. 같이 풀어야 돼. 문제 풀 시간을 주고 풀게 해줘. 해석을 해줘. 풀 시간을 줘보고 한번 풀어볼까? 네, 풀어보죠. 배 많이 고팠구나, 수현. 해석되는 어휘 정도로만 합니다. 활용소가 어딨어? 아, 밑에 또 있구나. 밑에 중요 소재. 활용소.
불정대에 가서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까? 이 문제. 관등별곡 하지 말까?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아니, 해주고는 싶은데 그러려면 해석이랑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이 크게 쓸모가 없어. 왜 수능이 안 나와? 그런데 고전시가 공부할 때 얘들아 기출문제에서 고전시가 공부할 때 고전시가가 바로바로 풀리지 않으면 바로 풀리지면 어떻게? 고전시가는 인터넷을 통해서든 번역된 부분을 찾아서 현대로 번역해 놓고 풀어도 돼, 괜찮아. 지금은. 실전에서 45문제 시간을 제거할 때는 해석되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되 시간 안 재고 평소 공부할 땐 현대어로 번역할 수 있는 작품 수를 쌓는 게 되게 중요해. 지금은 그렇게 기출로 쌓고 EBS 나오면 EBS에 나오는 고전 시가를 그렇게 쌓고 이해됐지? 여기 갑시다 그냥 전우치전. 자 그런데 보니까 하나는 고전 소설이고요. 하나는 시나리오예요. 자 시나리오 보기 전에 소설부터 읽읍시다. 줄거리 있으면 줄거리부터 읽습니다.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책 이름이에요. 술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서 천서의 일부를 가져간다. 서로 뺏고 속이고 하는 관계네요. 이해됐죠? 우치가 크게 놓아요 말하기. 흉악한 요물이 나를 업수이 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구레가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리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이때 흉악한 요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구미호. 하고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무기 같은 건가 봐. 여우굴로 가니 산천이 깊고 길이 하얗게 찾을 수 없어 도로 돌아 생각하되 자 그래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 요괴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야, 돌아와서 이런 생각하다가 또 돌아오네요. 신기하네. 여기도 돌아와 생각했고 여우굴에 갔다가 못 찾고 이번에 또 돌아왔어요. 대에서 대전은 무슨 뜻이냐면요. 무릇 이러면 더 헷갈리지. 대체로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천서 상권은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가지 못함 이러다. 빼앗아가지 못했대. 우치가 집에 돌아와 자기 집에 돌아왔나 봐. 천서를 보아서 못할 술법이 없으니 과거 시험을 볼 뜻은 없어 스스로 생각하길 내가 벼슬해서 노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히 느리리라 시간이 걸리리라 하고 이에 한 계책을 생각하고 어머니가 살아계신가 봐요. 몸을 흔들어 변하여 선관 신선이 되어 비현실적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 걸레에 들어가 궁궐로 들어간 겁니다. 바로 자 그래서 이번에 궁궐로 갔어요. 장수 이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명전에 자리하니 서기가 어떤 기운이 신비한 기운이 공중에 어렸으니 공중이 황홀했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당에서 갈팡질팡하고 임금께 아뢰길 임금 고금의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기 드문 괴이한 일이다. 하니 왕이 크게 놀라 여러 신하를 모아 의논하니 우치가 구름 속에서 서고 청이동자가 외쳐 말하길 자 우치는 산관으로서 지금 등장했고요. 옆에 청이동자라는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구름 속에서. 고려국의 왕은 옥황상제의 전교를 들으라. 그래서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아서 내려온 신선으로서 꾸며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려의 왕이네. 고려시대야 배경이. 왕이 명하사 바닥에 깔 자리를
황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춰놓게 하고 나아가 보니 한 성관이 금관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색 구름 중에 쌓여 단정히 서 있다. 이 성관이 누구겠어요? 얘가 전우치.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옷차림을 가지고 왕이 4번 절한 후 땅에 엎드리니 우치가 말하기를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어 하늘의 궁궐이 날카롭게 이에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 여러 나라의 뜻을 전하여 뜻을 전해 모든 물건을 다 바쳤으나 다만 황금 들보 대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의 황금이 풍족함 유족한 거 풍족함을 아시고 이제 뜻을 전하셔 7월 7일 오시에 상냥할 것이니 상냥은 대들보를 올리는 대들보를 올리는 것을 상냥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맞춰서 준비하되 길이 10척 5촌이고 너비 3척 2천 만일 그날 미치지 못하면 그날에 제대로 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릴 것이다. 거짓말하는 거죠. 말을 마치자 구름을 타고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후치가 무안하여 달아나고자 하더니 갑자기 부끄러워. 혹은 면목이 없어. 그러니 화담이 알고 변신하여 살기 되어 달려드니 변신수 쓰는 거예요. 살기 뭔지 아십니까 혹시? 살쾡이라고 할 때 살기입니다. 우치가 이번엔 보라매가 되어 날려고 하니까 화담이 또한 청사자가 되어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화담이라는 인물에게 우치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도술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크게 꾸짖으면 말하기 누가 말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화담이 전우치를 붙잡고 화담이 우치한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했으니 어찌 죽이지 않겠냐.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했더니 애걸복걸하면서 선생의 도술이 높으실 모르고 존엄함을 침범했으니 죄당 마사. 죄는 마땅히 10,000번 죽어도 되나. 소생에게 저에게는 노모가 있사오니 늙으신 어머니 계시니까 원컨대 선생은 목숨을 빌려주소서 살려주소서 이런 겁니다. 화담이 말하길 내 이번엔 살려주겠지만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하지 말고 그 버릇없는 일 뭐였죠? 그거 문제야. 왕에게 가서 꾸며가지고 한 거. 그대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에 들어가 신선의 돌을 닦으면 어떻겠냐. 모친은 살아계시니까 모친을 응? 돌아가실 때까지 저기 하고 돌아가신 후에 나중에 나와 영주산에서 신선의 돌을 닦자. 했더니 선생의 가르침대로 봉행 따르겠다. 봉행은 받들어 모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따르다란 뜻이에요. 그 제안에 대해서. 인하여는 고전설에서 읽지 않습니다. 생략해도 돼요. 하직한 후에 집에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요술을 이제는 행하지 않고 모친을 봉양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흘러서 여류는 물과 같다. 우치가 옛날 고전소설은 주격소사 많이 생략합니다. 모부인 여기는 주격소사보단 우치의에 되겠네요. 전우치의 모부인 엄마가 졸하니 졸이 뭐죠? 너네 도망. 너네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이제 그 다음 년도에 뭐해? 놀아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졸라. 졸. 그래서 마치는 게 졸입니다. 일을 마치는 거죠. 그래서 졸한다는 건 뭘까요? 죽었다는 얘기. 죽으니 우치가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3년상을 치렀어. 그러던 어느 날 9시에요. 얘 지금 뭐 하는 소리지? 소율이 소율아
8시 30분이야. 너 왜 갑자기 수업하기 전에 쌩쌩하다가 수업할 때 되니까 이렇게 멍. 자, 가. 그러던 어느 날 화담이 왔거늘 우치가 황망이는 뭐? 다급히 나와 맞아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애 화담이 말하길 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으니 그 약속 뭐였죠? 돌아가신 후에 그러자 있으면 그대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묘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불을 지르는 것이 어떻겠냐. 구미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그 열을 없이 하시면 죽이면 진실로 온 나라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화단이 말하기. 네, 이제 그대를 데려가려 하니 여행 장비, 여행 차림을 꾸려라. 하거는 우치가 크게 이뻐요. 재산을 흩어져 나눠서 노복을 주며. 노복 뭐예요? 노복? 노비요. 최애 너 지금 졸립지? 먹었더니. 자, 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려 하니 너희들은 할 없이 있고 내 조상의 재산을 받들어 줘라. 하고 조상의 무덤에 하직과 인사하고 화단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하니 그든 일은 알지 못한다. 이러고 소설 엔딩. 됐죠? 자, 시나리오 장면 1번입니다. 궁궐의 낮. 요 장면 따라 바뀌는 거 보시고 카메라를 어떻게 찍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궁궐을 향해 날아서 내려가는 오색구름. 스크린에 그렇게 찍히는 겁니다. 카메라 찍으면서. 선녀와 천군. 천군은 하늘의 군사가 호위하는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본다. 영화 속 장면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옥황상제의 아드님이 오신다. 예를 갖춰라. 그래서 옥황상제 아드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전우치. 아마 그렇게 꿈속에서든 어디서든 나타나가지고 미리 사인을 줬었나 보죠. 왕에게. 그래서 왕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왕의 손짓하다 궁중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지상을 내는 구름은 그리고 전우치가 입을 엽니다. 쩌렁쩌렁 목소리 왕의 고개를 더 낮춘다. 지상의 왕은 내가 시킨 대로 황금 1만 양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냈느냐? 자, 그래서 가뭄, 굶주림에 헤매고 힘들어하는 데다가 거기다 도와주라고 시킨 거죠. 그제 제 꿈에 나타난 게 맞네요. 하명하신 대로 한치 틀림없이 그리했습니다.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갚아줄 것이다. 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길래 그건 역시 준비했습니다. 자, 왕가의 보물을 보자고 꿈속에서 했나 보죠. 꿈속에서 이것도 시켰고 이것도 시킨 겁니다.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똘똘해요. 근데 에이, 음악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가라. 그래서 전우치가 손짓하자 궁중악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 다른 음악을 연주해 마음에 안 드는 손가락을 튕기자 악사들은 음악을 바꿔 이거 다 행동 정도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제서야 마음에 든 전우치 머리를 흔들어 박자를 느끼며 보물이 늘어선 곳으로 간다. 자, 왕가의 보물. 보물을 발로 툭 쳐보고 도자기는 관심 없어 깨트리고 보고 던지고 보고 깨트리는데 막 보물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다가 중략 거울을 연신 깨트리던 전우치 하나의 거울에 눈이 멈춘다. 작고 투박하다. 앞면은 청동이라 탁하고 뒷면은 자개로 덮여 있다. 전우치가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요런 것들 어떻게 했겠어? 거울 클로즈업 했겠지 카메라로. 그래서 화면엔 이렇게 찍혔을지 모르죠. 거울이 청동머리. 이 시선은 누구 시선이에요? 전우치의 시선이 되겠죠.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니까. 왜 슬쩍 주머니에 넣었을까? 궁금합니다. 왕은 고개를 들라 예. 내 본래 그림 그리길 즐거워해.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잡는다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튀어나오는 내 재주가 아까워 그런데 두루마리를 펼친다. 선수와 궁녀 투의 손에 들게 한다. 그림을 펼쳤어요. 자기가 가져온 걸 펼친 겁니다.
어떤가? 그림이. 지상의 풍경이 아닌데 사람들이 왔습니다. 소인이 과문하여. 들은 게 적어. 지식이 적어서 묻는데 주인 없는 빈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림 속에. 이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이니라. 전우치? 망나니 전우치?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밝힌 겁니다. 직접. 전우치가 대동하고 왔던 청군들을 보면 그저 허수아비. 자, 허수아비로 도술의 정체가 밝혀졌고요. 나를 아는가?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 숨겨진 것도 아니더니 참 감히 도사놈이 주상을 능멸해 왕을 여봐라 이놈을 잡아라 해서 궁중의 무관들 무인들이 들이닥치는데 전우치는 태평하게 한 잔 더 걸치고 술 손가락을 튕겨 음악 바꾸고 점점 흥겨워지고 진땀 나는 음악 박사들 자 도사놈이라 무시하니까 에?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했더니 바람이 불어 비현실적이고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했더니 순식간에 장대비가 내리고 땅을 접어 달리고 했더니 술상을 내고 축지법으로 갔다가 훅 돌아오고 순식간에 CG를 사용했겠지 당연히 영화 대본입니다. 영화 대본. 전우치 영화 아시죠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 날카로운 검을 바람보다도 빨리 휘두르고 했더니 검이 휙휙 날아다니고 그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아니 했더니 검이 왕의 얼굴 앞까지 날아가다 꽃으로 팍 변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무릇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군주림을 보살피지 않아 썩었으니까 니들이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공치사 받을 일도 아니고 칭찬 빈말로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빈말로라도 그랬더니 전우치를 잡으려고 궁중의 무관들이 둘러서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는 전우치 천천히 붉은 붓을 들어 술병 모가지에 테두리를 둘러 원을 그린다. 서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목을 보는 무관들 모두의 목에 붉은 테두리가 그려져 있어. 그러더니 내가 이 병에 목을 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무관들 술렁거리며 주춤거린다. 그러니까 술병의 목에 빨간 테두리를 그었더니 군인들의 목에 빨간 테두리가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술렁거린다. 저놈을 잡는 자가 황금 2천냥 돈을 막 쓰는 거라더니 그림 속으로 들어가 그림 속에서 말을 타고 사라져요. 소리는 계속 나오면서 왕을 언짢게 한다. 그래서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문제 풀어보시죠. 다섯 문제 딸려 있네요.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작년 수능 풀었어? 이번 수능? 이번에 봤던 수능? 채인 너 풀었지? 이번 수능 풀었어? 6, 9는 풀었지?
이번 수능. 이번 수능의 문학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자, 마저 풀어보세요. 43번과 45번이 시나리오 문제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음, 녹화 중이시죠? 음, 나중에 봐도 되나요? 음. 네, 들어가세요. 한글인데 음, 아니 한글인데 음. 아니 심지어 다 읽었는데 아니 물론 시나리오 뒤에 필요 없나 안 읽었는데 중간이랑 안 맞는 랩터가 독서랑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랑 안 맞는 거 아니 그 그래서 그거 내가 알려줄게 나 쌤이랑 쌤이 다 알려줬어 혼자라고 아 쌤이 다 알려주시다 다들 제대로 없는 것 같아. 이분들이 기억이 안 나. 나 가를 제대로 봤어 근데 틀렸어 때문에 나를 봤어 그냥아 전원 먹을래? 풀었니? 풀고 있어? 알았어요. 자, 하나씩 봅시다. 시간 더 들이주지 않을게요. 41번에 답 1번 바로 나오죠. 하담은 전우체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걸 데리고 영주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42번 보세요. 42번은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봐봐. 자, 그럼 보면 1번 선지는 적절하죠. 전우처 천서를 익혀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된 것.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 내용적으로 유사하죠. 됐죠? 어. 자, 봐봐. 이걸 꼭 여길 읽어야 될까? 병서나 무기나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걸 굳이 안 읽어도 여기서 인용해서 쓰잖아요. 요걸 잘못 인용했기 때문에 틀리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적절하다고 칩시다. 안 읽었어도. 요 내용과 요 내용은 일치하죠. 두 번째 봅니다.
전우치가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했습니다. 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은 충효라는 유교적 인연을 중시하는 일반적 용서. 잘 봐야 돼. 전우치는요 나타나서 왕에게 거짓으로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어 왔다고 해서 황금 대두보를 준비하게 합니다. 속이는 거죠. 충입니까 그게? 아니요. 자, 충을 다함으로써 아니에요. 이해됐지? 효를 실천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그죠? 돌아가시 전에 극진히 모시고 돌아가시는 후에 3년상을 치렀습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째로 보면 안 되고 선지를 항상 끊어서 전우치가 효를 실천했어.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충을 다한 건 맞냐? 그래서 왕을 속이잖아요. 그건 충이 아니죠. 나머지 선지 볼 필요도 없이 답은 2번. 답만 골라냅니다. 일단 43번. 발을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할 때 A와 나에 대한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자, 전우치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는 A에서는 근엄했고 나에서는 거드름을 피웠다. 적절하죠? 건방진 태도로 얘기를 했잖아요. 나에서는. A에서는 좀 진지하게 표현했고. 전우치가 황금을 요구한 까닭은 A에서는 모친봉영을 위한 것이었으나 나에서 백성을 보살피는 것 맞습니다. 근데 이건 맞나요? 자, 황금을 요구하기 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A 묶인 데에서 과거에는 뜻이 생각하길 내 벼슬아의 모친을 봉양하려면 너무 느리겠는데? 봉양하는 게? 그래서 한 계책을 생각하는데 그 계책은 뭐겠어요? 모친을 빨리 봉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황금 대들보 달라는 건 누구 때문에? 엄마 봉양하려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3번 전우치가 자신의 요구 실현에 대해 취한 조치는 A에서는 실행하지 않으면 변을 당할 거야. 위협하는 것으로. 나에서는 실행하는 것의 보상. 그 보상이 어떻게 나와요? 이걸 너희들이 일일이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 보상해 준다는 거고. 그다음 미치지 준비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리라. 위협하면서 끝납니다. 3번까지 적절하네요. 4번 선지.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으로 나에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말을 타고 산수할 것. 자, 돌아올 것을 예고했냐가 확실히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답은 그래서 4번. 좋았어. 자, 나의 갈등 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전우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계기로 그죠? 나 전우치라고 이름 밝혔잖아요. 그제서야 옥황상제 아들이라는 걸 알아채고 왕이 화내는 거 아닙니까? 1번 선지 적절하네요. 맞습니까? 전우치가 생선은 대가로부터 썩는 법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렇게 끊어서 읽어도 되고 왕과의 갈등이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맞죠? 왕이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최고의 여유로 대하는 것은 장차 밝혀질 때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된다.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 전우치를 왕이 옥황상제의 아드님에서 도사놈으로 바꿔 부르는 것. 그래서 전우치를 향한 왕의 적대적인 인식. 여기까지 맞지 다. 5번 선지 읽어요? 안 읽어요. 이렇게 해서 확정됐으면 5번은 그냥 답인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답만 골라내는 거. 근데 이게 그러려면 글의 내용이 잘 이해되고 선지가 분명히 잘 읽혀야 그렇게 풀 수 있어.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왕은 연주에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뭔가 음악 연주를 주문해서 음악이 바뀌지 않아요. 이해됐어요, 문제인지? 일단 이게 틀렸어.
그리고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 이미 우위에 누가 서 있습니까? 전우치가 서 있습니다. 그것도 안 맞아요. 자, 문제 45번. 나를 영화로 제작한다고 할 때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연출계. 요거 아주 전형적인 시나리오 문제입니다. 시나리오는요, 대부분은 시험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몇 년에 한 번씩 꼭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시간 많이 걸린다는 거 각오해 두세요. 왜냐면 평소는 어떻게 나와? 소설만 두 편 나오는데, 문학에서. 긴 게 하나 더 나오는 거지. 수필보다 읽기 더 불편합니다. 시나리오가. 자, 기억. 전우치의 권위와 위험이 느껴지게 하려면 지상에서 내려다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촬영해야 되겠군. 그럼 어떻게 보여요? 누구의 시선이에요, 그러면? 그 시선은? 왕이나 신하들의 시선이겠죠.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이 위험 있는 모습이겠죠. 기억 어디 있어? 근데 기억의 내용이 그렇게 찍는 게 맞을지 봅니다. 그렇네. 아, 무슨 음식 냄새, 기름, 자, 이.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야겠군. 니은 봅시다. 전우치의 얼굴을 클로즈업 한다는 건데, 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 작고 투박하다. 그래 되겠어요? 어? 거울을 클로즈업 해야 돼? 아니면 전우치를 클로즈업 해야 돼? 자, 거울만 클로즈업 하면 될까? 안 될까? 거울, 거울은 이미 탁하대요. 거울에 비치지 않아요. 영화화 하면 어떻게 써? 막 깨요. 깨다가 갑자기 멈칫합니다. 그래서 뭘 봐요? 그렇게 되면 그 행동을 크게 멀리서 찍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전우치의 궁금해하는 얼굴을 보고 찍어주고 그 다음에 거울 찍어주면 그 효과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2번 선지 적절해 안 적절해? 적절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 귀찮지만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줘야 되겠군. 디귿. 어, 사람인 줄 알았던 하늘의 병사들이 허수아비예요. 그렇죠? 왕의 시선, 당혹감 좋습니다. 자, 리을.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자, 요게 중요합니다. 꾸며주는 말이요. 선지가 길을 때 꾸며주는 말 확인해 줘야 돼요. 각각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주는 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냐? 리을. 이 부분 뭐예요? 바람을 다스리겠더니 바람이 붑니다. 그 다음 말 비를 내리겠더니 비가 내려요. 이게 동시에요? 말하는 대로 일어납니다. 그지? 이어지는 내용도 보세요. 바람보다도 빨리 휘두르고 검을 그랬더니 검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다 순차적인 움직임이죠. 동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우 빵하거니래. 그럼 몇 번? 3. 그러니까 선지가 긴 거에 너희들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왜냐면 최근 3개년 정도 5개년이라고 확대해도 됩니다. 선지가 난이도 높은 문제는요. 선지가 두세 줄로 길어졌어요. 그거를 한 방에 읽고 확인하면 다 못 맞춥니다. 뭔 소린지 잘 몰라서. 끊어가지고 그 선지가 맞으려면 어때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죠. 여름 우리 여기 아니고 뭐죠?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 프린트 한번 봅시다. 하나 하고 끝내죠.
쉬지 말고. 네. 네. 아, 또 고전 시간? 잠깐만 기다려. 소율이 들어왔네. 좋아, 소율이. 이거 새 거가 있어야 되는데. 123에서 127. 그럼 이걸로 봅시다. 아, 123에 127이 아니죠? 잘못 얘기했네. 여기 연세 살거미가 나옵니다. 수락. 현대시니까, 현대시니까 제가 요거는 해석하지 않고 풀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풀 때 어떻게 푼다? 실전이라면 보기 박스 먼저 보고 풀어야 됩니다. 시는 문장 단위로 읽고, 근데 보기 박스가 별 도움이 작품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서 도움이 안 됩니다. 응? 담배 냄새? 아, 진짜 이거 뭐야? 대체 내가 그래서 피는 게 붙잡아? 아래 무슨 식당? 치킨집을 보고 있잖아요. 아침에 뭐? 아, 진짜? 아니면, 아, 근데, 저기 많이 필요한데. 중국점집 같은.
음, 웃지 마. 그냥 지금 보는 거. 프린트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프린트 됐지? 점들이 찍히면서? 정말 잉크가 문제지 않을까요? 잡혔어? 뭐지? 기다려. 노동자를 지금 얘기해줘. 음,
풀면 되니? 자,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이, 어,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답으로 풀어보죠. 이 수라라고 할 때 수라는 여기 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 고통이 시작되는 세계를 비유적으로 이런 말인데 너네 아수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수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어디에? 공통국어? 아, 이 작품? 이 작품 본 적 있어? 너는? 아수라일지라도 뭐? 아니, 아수라가 원래 불교 용어야. 아주 폭력적인 귀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 지금 방 안에 혼자 있는 화자 혼자 있는데 거미 새끼가 하나 온 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겨울밤이네요. 방 밖으로 쓸어서 버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와요? 큰 거미가 와요. 엄마로 추정되죠. 보자마자 가슴이 짜릿한 건 뭐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긴장, 좋아, 설레서? 그게 아닙니다. 연쇄 살검화도 아니고, 그죠? 슬픈 겁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런데 그럴 순 없어서, 그래, 너 빨리 추운 곳이긴 하지만 새끼 있는 대로 가. 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어쨌든 동일한 반복을 하지만 심리 상태가 달라졌죠.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 누가 옵니까? 이제 막 알에서 깬 듯한 아주 작은 새끼 거미가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 가슴이 메이는 듯하고 나를 피해 도망가면서 나를 서럽게 해. 그래서 얘를 고이 부르는 종에 받아 문 밖으로 버리며 엄마는 큰 거미, 누나나 형은 맨 처음에 나타났던 거미 그것을 만났으면 하고 하면서 기대하면서 슬퍼합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화자의 현실도 아마 가족과 헤어져서 혼자 지내는 처지라고 추정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감정을 갖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거는 지금 근데 이게 되게 그냥 엉뚱하게 생각하면 되게 무섭습니다. 진짜 연쇄살인마가 한강에서 어떤 애를 다리 밖으로 한강물로 던져요. 엄마가 막 찾으러 한대. 어? 네 자식 저기 있어? 하면서 이런 느낌이잖아. 되게 무서워. 어떻게 생각하면. 자, 통시라고 하는 그래서 이 통시라는 건 신의 방이라고 한다는 거지. 신이 거주하는 장소. 이곳은 어떤 곳이다? 제주도 흑돼지 제일로 즐거워했던 그런 돼지인데 자, 기른다는 것은 서로 길드는 것이어서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어. 누가? 이 지방 사람들 누군지 아니? 제주도 사람들. 제주도에서 흑돼지 어떻게 키웠는지 아시죠? 사람의 똥으로 키웠습니다. 알고 있어요? 진짜. 자, 봐. 너네 가가지고 제주도 가서 제주 흑돼지 삼겹살 뭐 고기 먹어본 적 없어요? 그쵸? 꼭 맞잖아. 뭐랑 같이 먹어? 그거랑 또 찾아서 먹는 게 뭐야? 어? 아니, 아니. 그 음식 말고 다른 음식도 찾아서 먹잖아, 우리가. 꼭 가면. 아이씨. 어? 무슨 껍데기? 돼지 껍데기? 아, 그거 말고. 내가 뭐 얘기하려고 했지, 지금? 통시. 봐봐. 음식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받아먹고 있는 거지. 이게 보이실까요? 잠깐만, 좀만 더. 좀 더 극적으로 그려놓은 게 있을 텐데. 이런 겁니다. 아이씨. 그림이 더 잘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아, 그림 어떻게 없나? 잘 그려진 그림이?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 어떡하지? 야, 여기 지금 유튜브 영상이어서 그냥 볼까? Why are you so hyper today? 뭔데 You're 이거? so energetic today. 영어 스피킹은 speak. 1분짜리야? 뭐야? 홍시라고 해가지고 사람 공감 있대. 홍시라고 해가지고 돼지들이 올라가가지고 저 밑 들어가서 그 돼지 그리고 왜 사파를 쓰지? 어쨌든 이해돼? 그런 곳이야. 흑돼지 그렇게 그게 전통적으로 키우는 거고 그 돼지가 맛있대. 너네 그런 거 먹는 거야.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웁니다. 요즘 그렇게 안 키워요. 그게 전통적인 그걸 그 이름을 통시라고 불렀어.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고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는 아주 재미난 방인데 지붕을 덮지 않은 널찍한 홀을 파고 싶어서 아까 했던 거 비바람과 햇볕을 고스란히 살속에 아려새겼어 기짐승은. 그래서 맛있어 아주.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 물까지 버릴 것이 없어 모아둔 큰 뚝 속에 큰 항아리 속에 한때는 빛나던 것들 음식으로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이건 똥 아니야. 음식물 찌꺼기랑 설거지 물을 모아놓은 곳. 그것을 발효에 돼서 그것을 또 돼지가 먹었어. 돼지가 배설물을 자 사람의 똥, 설거지, 음식물 찌꺼기를 누가 먹어요? 자 돼지가 먹습니다. 돼지가 또 똥을 싸요. 그럼 그걸 뭐 해요? 자, 그 밭에 거름으로 써요. 그 거름을 먹고 누가 뭐가 자라요? 벼나 보리가 자라죠. 자란 보리를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죠.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생태적인 순환. 그래서 이 짐승의 주식이 이렇게 골랐는데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바치는 것이라. 한때 생명이 있었던 것들이잖아 얘네. 우리가 싼 똥도 뭐예요 원래? 음식 먹어가지고 몸에 흡수되지 않고 남은 찌꺼기들이죠. 그것도 생명이었던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받쳐지는 거이라 행여 남아있을 산 것들의 온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 그것을 더럽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그것이 걱정이 돼서 더러운 게 아닌데 똥이 더러워? 너네 똥 싼 거 가지고 사람의 똥을 지푸라기랑 섞어가지고 나중에 퍼가지고 지푸라기 섞어서 그걸 썩힌 다음에 뭐해? 밭에 거름으로 써가지고 비료 대신 썼습니다. 옛날에 화학 비료 대신에 그렇게 해서 자란 농작물을 먹고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훨씬 유럽에서 사람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났던 처리 방법이었죠. 그런 거 있잖아. 중세 유럽에서 화장실 그 하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하이힐 신게 됐다고 남자도. 알고 있어? 네. 하이힐의 유래? 코발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농경 문화로서. 한번 가볼까요? 봐봐, 아니었는지 몰라. 그런데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 미개하다 해서 시멘트로 변소를 개량해서 통시가 사라졌는데. 그런데 통시가 아직 남아있는 내 몸속의 방을 흔적이 남아 통시가 내 몸속에 남아서 똥 누는 거나 먹는 일이나 똑같이 행해지는 그곳. 그죠? 통시. 그것은 누가 거주하는 곳이야?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긴 하늘과 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엔 실제 통신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그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서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라는 작품입니다. 1번의 답. 자, 계절적 배경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계절적 배경 나와 있어요. 나에는 없어요. 모두 아니에요. 1번의 답은 그래서 자, 4번. 독백 혼잣말 대화적 뭐뭐 했는데요. 그런데요 해서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는 뒤에 말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자와 소재 사이에 대리적 관계가 없어요. 나에는 가도 대립적인가? 대립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야? 드립이야? 거미를 버리잖아. 그러면 대립인 것 같은데 거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중에 버리는 행위는 그들이 가족끼리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연쇄살인범의 행동이에요. 자, 그럼 얘기하지 말고. 어? 그렇게 보면 대립적이라고 보지 못할 수도 있지. 단어적인 거 없고요. 답은 4번. 여기 봅시다. 2번. 공간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겁니다. 방바닥은 나가 거미 새끼를 감지했겠는데 거미 새끼를 보고 버렸을 뿐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거미 새끼를 버렸을 때. 그지?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쓸려나간 곳은 큰 거미의 출현으로 인해 나가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된. 쓸려나간 곳이 어디야? 방바닥이지, 그치? 그 방바닥에 그것을 다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한다? 기억으로 풀지 말고요. 이거 봅니다.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더니 그때 내가 짜릿합니다. 이때 짜릿은 또 죽일 생각에 짜릿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고 안쓰럽고 슬퍼서 그런 거예요. 답은 2번. 3번 뭐가 틀렸니? 새끼 있는데 는 큰 거미가 도전을 바라는 지점으로서 거기까지 맞지? 그렇다고 상실감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상실감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죠? 거미한테 미안함이나 안쓰러움을 느끼는 거죠. 물론 나의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큰 거미 없어진 곳 거미에게 도움을 주려는 나의 행위로 인해 거미들의 고통이 해소되는 공간 큰 거미 없어진 곳은 어디예요? 이거는 큰 거미 없어진 곳이나 쓸려나간 곳이나 방바닥이나 같은 데죠? 내가 내버리지 않았으면 거미들의 고통은 발생하지도 않았겠지. 내버리는 행동 때문에 고통이 오히려 생겼지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방 밖으로 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해소됐다고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아직 만난지 안 만난지 모르잖아. 그건 모르는 거예요. 문 밖은 방바닥과 대비되는 것까지 맞는데 확신할 수는 없,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다 됐어, 다 됐어. 잘 참았어. 자,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선택했어요? 3번입니다. 안 풀었구나. 풀었어? 3번 볼게요. 이때 두려움 때문이라는 건 가장 더러운 것을 무섭게 여기는 인식. 이 허위, 거짓임을. 잠깐만 봐봐. 더러운 것을 무섭게 여긴다. 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는요.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두려움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 3번은 뭐예요? 더러운 것을 무섭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하찮은 걸 더럽게 여기는 인식을 가질까봐 무서워한 거지. 더러운 것을 무서워하는 것과 더러운 것을 무서워하는 것과 더럽게 생각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건 다른 말이죠.
이 사람이 볼 때, 그러니까 화자가 볼 때 그 음식물 찌꺼기 이런 건 더러운 거예요, 안 더러운 거예요? 안 따라오는 거. 안 더러운 거지. 근데 이걸 더럽게 여기는 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게 더러운 것을 무섭게 여기는 인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허위인 것도 아니고. 내 말이 이해되니? 자, 보기 박스 봅니다. 자, 이거 되게 쉽게 나오는데요. 중심 소재를 청각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가에는 없습니다. 거미 새끼가 그냥 나왔죠? 내려왔죠? 거미 아무 소리도 안 냅니다. 여기 어때요? 청각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다 시각적으로만 대충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얘도 발이 제대로 서지 않은 채 여기서 어물쩡거리는 거죠. 이것도 시각적이지.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답은 1번. 이게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실제 6월이나 9월 평가원이나 수능 기출에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시 문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체제 바뀌는 거. 뭐 선택형 문제로 바뀌는 체제 때문에 예시 문항으로 나왔던 건데 22학년도에 나왔던 거 이게 아니라 그 전에 나왔었던 거예요. 22년도부터는 이렇게 나올 거라. 문제가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토요일 날 꼭 다 나와. 토요일 날 독서한다. 독서할 때 구조도도 그릴 거고 얘들아 토요일 날 보자 꼭. 그리고 엄매 듣는 애들은 다단 800제를 다 풀어와야 되고 그 내준 숙제까지. 오케이 수고했어. 소율 왜? 12번 답을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12번이 뭐였지? 아까 1번, 2번이요, 1번, 2번. 1번. 자 1번에 4 그리고 2번에 2. 고생했다 예준아. 서율이도 가은이도 선생님, 고생했어요. 저 다 맞았어요. 어우 잘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토요일 날 봅시다. 네.